제가 새벽 4시에 나오는데요. 어제만 해도 25도가 넘었는데 오늘은 22도더군요. 아무리 무더위가 성한 듯 보여도 9월과 함께 다가온 가을은 막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여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냅시다. 2025년 9월 3일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방송 믿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이슈에 주목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로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4차례나 변경하면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당시 추 의원은 윤석열과 한덕수 등과 연이어 통화했고 직후에 계엄사령부가 정당 활동 금지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특검은 추경호 의원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표결을 저지하려 한 정황이 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엄 당일 추경호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조지연 의원, 이 사람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추경호 의원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게 인정된다면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이 되는 것이죠. 정당 해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추경호 의원은 이에 대해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옮겼고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라면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특검은 김모 서기관의 주거지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미 지난 7월 첫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현금 다발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특검은 김 서기관이 용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종점 변경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3월 용역 계약 체결 직후 김 서기관이 업체 측에 대안을 가져오면 편의를 봐주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후에 업체가 김건희 일가 땅이 몰린 강상면을 대안으로 제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단순히 업체의 자발적 제안이 아니라 국토부 차원의 요구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수사가 마무리되면 백원국 전 차관, 원희룡 전 장관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해서 김건희 일가의 개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규명할 방침입니다. 자, 원희룡 똥줄이 타겠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새로운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윤석열 당선 직후인 2022년 4월 기존 양서면이 아닌 김건희 일가 땅에 있는 강상면을 종점으로 한 설계 도면이 실제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특검은 국토부와 설계 용역사 경동 엔지니어링을 압수수색해서 당시 도면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설계 용역 계약 직후 김모 서기관이 업체의 편의를 봐주겠다며 종점 변경을 요구했다는 정황. 네, 앞서 전해드렸죠. 조선일보도 이 내용을 오늘 일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설계업체가 현장 조사 없이 불과 일주일 만에 도면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세상에. 고속도로를 짓는데 아니 현장 조사도 없이 도면을 만들어 왔다? 뭐 그냥 스케치북에다가 그냥 자로 쭉 긋는, 지도 위에다가 콤파스를 대고 원형을 긋는 뭐 그런 행동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야, 전문가들은 최소 23개월은 걸리는 작업이라면서 석연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검은 윤석열 당선 직후 국토부가 위선 지시에 따라 서둘러 종점 변경을 추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드려야 할까요?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허위 행방불명자 사실을 알고도 덮어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조사위는 2019년 출범해서 지난해 종합보고서를 내고 활동을 종료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상금을 받은 행방불명자 84명 가운데 3명이 실제 생존자임을 확인했습니다. 행불자 84명 가운데 3명은 행불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그들 가운데서 2명은 현재도 살아있고 1명은 부상자로서 중복 보상까지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보상금은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에 달하지만 환수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사위는 광주시에 통보했다라고 해명했지만 광주시는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허위 행불자 보상 문제를 방치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서 경향신문이 만난 전문가와 시민사회는 가짜 피해자를 정리하지 않으면 5.18 왜곡의 빌미만 줄 것이다. 5.18 왜곡의 빌미만 줄 것이다 라면서 전수조사와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18의 역사적 진실을 지키기 위해 가짜 피해자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경향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상병수당 제도를 2027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이거는 업무 외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지 못할 때 직전 소득의 60%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체 취업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유급 병가를 받는 노동자는 제외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범 사업이 지지부진했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다시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속도가 붙고 있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저임금 취업자만 대상으로 정액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고 보고 보편적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역시 이재명 정부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대 180일 지급 기준으로 연간 소요가 5천억 미만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결국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주된 수혜층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건강보험기금과 정부 재정을 어떻게 분담할지가 쟁점인데요. 전문가들은 중앙정부, 건강보험, 지자체가 함께 책임을 나눠야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네, 이상 오늘 아침 신문들이 주목한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아침 TV 뉴스는 오늘 어떤 이슈를 핵심 뉴스로 꼽고 있을까요? TV 뉴스 리뷰 함께 하시죠. 위원장 전용 열차는 어제 오후 4시쯤 베이징역에 도착했는데요. 베이징역을 둘러싼 삼엄한 경비 탓에 중국 측 환영 행사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왕이 외교부장이 영접을 나갔다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열차 도착에 앞서 흰색과 붉은색 옷을 맞춰 입은 환영 행사단 수십 명이 베이징 여관으로 진입했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급으로 예우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18년 6월 첫 북미 정상회담. 회담 전 김정은 위원장은 2차례 중국을 찾아 시진핑 주석을 먼저 만났습니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전에도 중국을 먼저 들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딴 대화 손짓에 이번에도 시진핑 주석을 먼저 만나 북미 회담에 대비하고 협상력을 높이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어떤 미국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만큼 북한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트럼프 시기를 그냥 보내고 싶지 않은 측면도 있을 거고. 다만 국정원은 북한이 이번 방중으로 노리는 건 북미 회담 대비보단 그동안 소원해졌던 중국과의 관계 복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해경은 군 당국 첩보를 근거로 이 씨의 월북 의사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북측 민간 선박의 월북 의사를 표명한 구체적인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정부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결과를 뒤집었고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국정원은 이 사건을 은폐하려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며 서훈, 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고발 사실을 언론 보도로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 결과 뒤집힌 거 대통령 직접 입장 궁금하고요. 내가 직접 관여하는 문제는 아니고 저도 정확하게는 그 디테일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감사 결과 그 뒤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관들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을 빠져나옵니다. 압수수색이 지금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된 걸까요?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영장엔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돼 있었습니다. 대상은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의원실, 지역구 사무실, 국회 원내대표실 등이었습니다. 야당 탄압, 정치 수사, 압수수색,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강릉 지역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어제 저녁 6시 기준 14.1%로 전날보다 0.3%포인트 줄어드는 등 연일 내리막을 보이면서 공중화장실 47곳과 수영장 3곳 등 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끝모르게 이어지는 가뭄 속 식순환이 강릉에 이어 동해안 지역 일부 산간마을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